근데 지금 같이 말씀하시는 이제 중사와 상사의 급격한 이탈 외에 또 다른 특전사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원고 미리 봤고 이 부분이 좀 재밌었어요. 재밌다는 표현 뭐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 계엄 당시에 최근에 보면 또 뭐 국회 단전지시라든가 보면서 다시 좀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분이 이 곽종건 전 특정사령관. 근데 어제도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 국회 단전지시는 뭐 윤 대통령이 아닌 곽 전 사령관의 이미 지시였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 이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이분에 대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단장이 밥 먹는 것만 봐도 화난다고 하는데 네네네. 곽종근 사령관 지금 나와서 하는 행태만 봐도 네. 화나겠죠. 그리고 어제 보니까 결정적인 단서가 잡혔죠. 그 지하 1층에서 네네네네. 특전사원 한 명이 가가지고 네네네네. 비상용 스위치하고 다 네. 내리는 게 단전하는 거. 네, 단전하는 게 이제 영상 들켰단 말이에요. CCTV에 다 찍혔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손절을 해야 되니까 자기는 시키지 않았는데 곽종근이 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네. 이 곽종근 사단장이 네. 원래 특전맨이 아니죠. 네, 특전사령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전사 하기 전에 네. 특전사 근무 이력이 없잖아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이라고 하셨는데 저 몰랐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는데 특전사령관을 하기 전에 특전사를 근무를 해본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없이 그냥 바로 특전사령관이 됐다. 그렇죠. 어.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네. 우리 남자들은 딱 군대 갔다 오면은 딱 요 가슴에 시장. 휘장을 네. 보잖아요. 네. 아, 저 사람 공수훈련 받았네. 이걸 보잖아요. 네. 그럼 그 휘장이 얼마나 많은 휘장을 갖고 있냐. 네. 그거에 따라 틀려지거든요. 네. 곽정근 사령관은 단순히 그냥 네. 공수 휘장만 딱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특전사에 없었다라는 게 맞고, 왜냐면 3군사관학교하고 6군사관학교를 나오면 보통 기본으로 4번은 강화를 하거든요. 예, 예. 공수훈련을 받고. 그러면 이제 기본 공수 휘장을 딱 갈 수 네, 있게끔 네, 해줘요. 그 후에 이 사람이 지금 거의 한 30년간 군생활 했는데 네. 휘장이 그대로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기본 휘장이네요. 그렇죠. 기본 휘장이죠. 실제로 이제 기본 이게 이게 휘장들이 무슨,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여러 보도들을 통해서 나온 사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휘장을 실제로 보면요, 저도 찾아봤지만 가장 기본 휘장이 뭐 3주간의 공수련을 마치고 자격 강화 4회를 합격한 자. 이게 그렇죠. 제일 기본 휘장. 네. 근데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날개 같은 거 하고, 제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날개 같은 거 있고 이렇게 뭐 낙하산 모양이 있고. 근데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보니까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본. 그리고 하면서 뭐 그 다음이 뭐 강화 조장 교육을 이수하거나 총 강화 횟수가 20회를 넘는 자 그죠. 하면서 뭐 40회 이상인 자, 그리고 뭐 별 이렇게 개수에 따라서 뭐 100회에서 190회에서 뭐 300회에서 399회까지 가고 1000회까지 이상인 자, 네네네. 막 이렇게 해서 다 달라지는데, 실제로 이게 찾아보면 저희가 이제 보도들을 통해서 뭐 여러 뭐 국회에 나왔을 때나 뭐 최근에 그 헌법재판소 뭐 증인인가? 어쨌든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이렇게 그 군복 입고 나왔을 때 그 사진을 보면 특전사령관인데 기본 휘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네. 진짜 이게 꿀팁이에요. 네. 요거를 비교하시면 진짜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707 김현택 단장이 대령이죠. 저 안 그래도. 그러니까 그분은 대령이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이분은 지금 네. 그 강화 횟수가 40% 이상이어서 네. 월계수, 별의 월계수가 딱 네. 있잖아요. 제가 사실 어제 밤에 그걸 찾아보고 좀 웃었어요, 제가. 네. 진짜 이거 다르구나. 네, 이러면서.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은 그냥 공수 네. 낙하산 마크만 있단 예, 말이에요. 예, 예. 그 둘이 차이가 엄청난 거죠. 예. 근데 한 명은 대령이고 네, 한 명은 대령. 정작 한 분은 별이. 그렇죠.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러면 김현태 707 단장은 특전사에서 중대장, 예, 예. 대대장, 예. 참모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말 그대로 어쨌든 특전맨이네. 그렇죠. 그 예, 사람은 예. 특전맨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니까 오늘 또 김현태 단장이 아마 TV에 나올 거고 곽종근 나올 건데 한번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사진 비교해 보면 딱 알 수 있겠네. 딱 알 수 있죠. 이게 무슨 저기 뭐 법적인 규정적으로 어떤 뭐 위반이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물론 아닌데. 뭐 특전사령관 하기 전에 뭐 특전사를 꼭 무조건 해봤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어떤 구속력 있는 어떤 규정으로 이런 건 아니지만, 특전사령부라는 이 조직이 어떤 굉장히 뭐 전문성이 좀 덜 요구되는 약간 뭐 그런 사령부도 아니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전투력의 핵심인 부분인데 거기를 총지휘해주는 사령관이 거기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한다는 건 좀 약간 어떤. 그것 때문에 이제 네. 불만이 많아질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군, 원스타를 진급하게 되면 네. 이게 유일하게 병과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다 병가 마크를 항상 달고 다니는데
곽종근 사령관 보면 아시겠지만 병과 마크가 없습니다. 보병 병과 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장군과 진급과 동시에 병과 마크가 사라진다. 즉 어느 부대도 다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곽종근 사령관이 특전사령관을 못할 건 아닌데 그래도 내부에서는 특전사를 중대장, 대대장, 여단장 이런 사람이 와서 특전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와서 특전사를 발전시키기를 명확하게 바라는 거죠. 야구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 지휘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정확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곽종근 야구 감독이 지금 국가대표팀 축구 감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손흥민이나 이런 분들이 다 있겠어요? 그냥 나가겠죠. 특전사 외에도 정보사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이번 계엄은 아무래도 이제 정보사 주도로 진행된 것으로 이제 지금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 그 핵심에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노상원, 전 언젠가부터 이분 이름을 들으면 약간 웃음이 나와서, 왜냐면 워낙 이렇게 쇼킹한 소식을 항상 거기에 거론이 되는 분이라. 그래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이제 모의를 해서 이제 구체적인 작전을 수립해서 실행한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계엄의 설계자로 불리는 이제 노 전 사령관 같은 경우 최근에 아주 이걸 이상하다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이상한 폭로도 나왔습니다. 뭐 작전을 준비하는데 아군에게 폭파조끼를 입혀서 작전 후에 폭사시켜라. 뭐 이런 어마무시한 폭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폭로를 한 인물이 공교롭게도 이제 박민우 준장인데 이분이 이군 단장이, 이 부군 단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군사대로 맨 처음 1회 했을 때 실제로 처음으로 언급을 했던 분입니다. 실제로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분이 원래 정보사령관을 했어야 된다. 최초로 저희가 아마 그때 그분이 사실은 이분입니다. 그 박민우 준장이신데, 이 박민우 준장이 이제 어디 이제 국회에서인가 그 나와서 이렇게 이제 모습은 드러내지 않으시고 있는 상태에서 증언을 하신 건데, 일단은 좀 얘기를 해서 어떤 뭐 이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처음에 저희가 이제 제가 내부에서도 들었던 얘기지만 HID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했던, 그리고 오로지 HID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군생활을 바쳐왔던 분이죠. 이제 박민우 중장님이 TV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놀랐어요. 네. 그래서 더 놀란 거는 거기다가 폭파조끼를 입히라고 했다. 2016년도에. 근데 이때가 이제 한참 저희도 얘기를 했었지만 문상호 사령관이 왔을 때 박민우 중장이 멱살잡이를 했었다. 이거 하나.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군무원의 군사 기밀 누출. 그래서 지금 징역 20년형 받았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문상호는 보직 해임도 안 당하고 그대로 자리를 계속 유지했었고, 지금 아시겠지만 노상원이나 문상호나 다 한 번도 HID에 근무한 이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 그쪽으로 완전 비전문가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 정보에 대한 부분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게 관리하고 지시하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었겠죠. 박민우 중장님이 이런 분이 원래는 사령관을 하셨으면 정보사령관이 좀 더 운용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 박민우 부군단장이 증언한 것 중에 폭파조끼. 그죠? 작전이 끝나고 뭐 복귀한 정보위원들을 이제 이게 노 전 사령관이 그랬다는 건데, 정보위원들을 뭐 폭파조끼로 폭사시켜버려라. 이런 엄청난 증언도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걸 이제 처음 딱 들었을 때는 그냥 반사적으로 이제 깜짝 이러면서 놀랐다가, 이게 잠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게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막 망상에 막 이렇게 뭐 생각이야 뭐 개인의 자유인데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참 섬뜩하고 무서운 내용인데 절대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이고, 근데 현실적으로 좀 엉뚱하게 들리기도 하고, 이게 무슨 B급 영화나 만화도 아니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누구나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암살하고 폭파하고 이걸 제일 잘하는 부대가 어디예요? HID 아니면 특전사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폭파조끼를 한 다음에 거기서 작전시키고 끝내면, 그러면 이 사람들 여기에 폭파조끼에 요 조끼에 다 달려있는 걸 모를까요? 그러니까 군대가 아무리 계급제도 곱게 이걸 달고 갑니까 또? 안 달고 가죠. 그 아니면은 내가 죽으려고 하겠어요. 다 해체하겠죠. 상상에서만 가능한, 그러니까 영화에서만 가능한 그런 그런 국가를 위해서 너는 목숨을 바쳐라. 이게 이 얘기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런 말 한 게 사실이라면 노 전 사령관이 혼자 막 그런 걸 자기가 막 생각을 해서. 그냥 내가 보기에는 영화 보면서 시나리오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웃으면 안 되는 내용인데 너무 어렵으니까 자꾸 웃게 됩니다. 이게 뭐 아시겠지만 특전사나 예를 들어서 HID나 UDO나 우리나라에 특자 들어가는 부대한테 다 전투 조끼를 입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폭파 장치를 다 하고 니네 들어가서 해라. 네. 이거 예전에 어디서 나왔냐면 실미도에서 나왔어요. 어. 684 실미도에서 네. 뭐 들어가서 네. 폭파해라. 옛날에 그러니까 망치 부대라고 해서 해병대 부대 이런 부대 그리고 뭐 공군대도 HID가 있었으니까 네, 네. 684 있었으니까 이런 부대들이 옛날에는 넘어가서 바로 폭파조끼 입고 바로 뭐 자결한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얘기들을 노상원은 그냥 막 한 거예요. 그러니 박민우 준장 입장에서는 야, 저 사람 미쳤나? 아, 그렇죠. 그 생각 들죠. 네. 그러니까 그때 박민우 준장님은 벌써 알고 계셨죠. 쟤는 네. 제정신이 아니다. 학교 선배지만 네. 제정신이 아니다. 김용현은 옆에서 그 말 듣고 움직였으니 네. 문제가 되는 거죠. 500명 수거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렇죠. 500명 수거 얘기도 근데 제가 나왔잖아요. 아까 저기 촬영 시작하기 전에 그 이제 기사 그 경찰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어쨌든 뭐 경찰은 그 내용을 의미는 있다고 보고 뭐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군사 작전에서 무슨 아군을 폭사시키는 그런 작전은 절대 없죠. 제가 봤을 때 노상원은 네. 이런 계엄 설계를 한 게 아니라 네. 작가를 했으면 음. 좀 잘하지 않았을까. 우리 행 변호사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이 특전사나 정보사나 이제 이번에 현재 그 특전사 정보사 기준으로 이번 계엄에 동원된 이 부대들을 보면 이 다른 이제 특수부대잖아요. 특수부대인데 이 정작 그걸 지휘하는 지휘관이 좀 이렇게 특수전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좀 비특수전, 그 특수전의 비전문가 네. 이런 멤버들이다 보니까 이 처음부터 좀 부대 특성을 좀 파악하고 뭐 제대로 된 작전을 뭐 짠다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한 거네요. 결국에 게다가 이제 요원들이 지휘관에 대한 어떤 충성도도 높지가 않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네. 한마디로 요약되는데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생각하니까 예비역 분이 한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네. 이건 그냥 사담인데 네. 저 정보 새끼들이 그러니까 정보 병과 새끼들이 네. 작전을 짜니까 계엄이 망했다. 작전은 작전이 짜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맞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군사 작전은 네. 작전 직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따요. 네. 그 정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 정보나 이런 걸로 정보를 모으고 네. 수집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정보를 적 정보를 바탕으로 작전을 짜는 거는 네. 작전 직능을 가진 사람들이 짜거든요. 근데 이번에 설계를 누가 했다고 그랬죠? 정부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망했다는 거죠. 이 얘기가 이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작전을 짜는 사람들이 짰으면 예를 들어서 적의 상태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수 지원이라든지 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해서 네. 작전을 치밀하게 짰겠죠. 근데 정보는 네. 정보만 갖고 작전을 짜니까 네. 예를 들어 단수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에 누가 들어가야 되고 몇 명이 들어가야 되고 창문은 어떻게 깨고 들어가고 문은 어떻게 열고 들어가고 이게 다 작전 직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세부적으로 다 짜거든요. 네. 거기다가 또 뭘 짜냐? 이 기본 계획에 우발도 짜요. 근데 이거를 노상원이는 노트에다가 지 맘대로 그냥 시나리오를 써놨으니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 결론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 국민들한테 그렇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좀 그렇게 무능력한 자들의 계엄 작전을 짠 게 참 다행이고 축복이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육군사관학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사도 폭망했다면서요. 육사는 뭐 오늘 폭망이란 말 많이 나오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게 문제가 뭐냐면 육사에 입교했던 인원들이 지금 이제 그만두고 있고 네. 거기다가 육사도 육사도 5년차 전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5년차 전역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에 이제 딱 사관학교 출신들은 네. 사관학교 4년을 딱 졸업하면 네. 의무 복무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장기가 돼요. 네. 그래서 육사는 10년, 네. 해군사관학교는 13년, 네. 그리고 비행하는 공군사관학교 비행주특기는 15년이에요. 네. 왜냐면 돈이 보통 2억에서 한 3억씩 들어가니까요. 양성 비용이. 그렇죠. 양성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니까 네. 이 사람들은 그러면 너희들은 국가에서 돈을 대줘서 네. 장교로 만들어 주니까 그만큼 양성을. 그만큼 의무 복무를 해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장기군의관 얘기할 때랑 네. 똑같은 거예요. 돈은 투입해주고 네. 그만큼
근무를 늘려주는 거죠. 10년, 13년, 15년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불공평하다고 하니까 네. 중간에 5년 차에 전역을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보니까 5년 차도 지금 엄청 전역하고 있다는 얘기가 뭐 얼마나 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뭐 보니까는 연도별로 보니까 네네네. 2017년에 27명, 2018년에 40명, 40명. 2019년에 34명, 잠깐 줄었다가. 네, 잠깐 줄었다가 2020년에 40명, 40명. 네, 2021년에 52명. 네. 근데 22년도에 100명으로 급증해가지고, 예. 뭐 지난해에는 뭐 120명까지 엄청 치솟고 120명? 있죠. 네네. 그러면 이게 그 육사도 이제 한 입학 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몇 명 정도? 지금 보니까 260명에서 280명 사이가 네. 보통 이제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120명이 네네. 5년차 전역에 120명이 네네. 같은 기수일 거 아닙니까? 5년 전에 같이. 그렇죠. 같이 그렇죠. 그러면 260에서 280명 중에 120명이 네. 엄청난 숫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그럼 결국에 이것도 어떤 계엄의 영역으로 뭐 명예가 좀 바닥으로 떨어지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런 요인이 있을까요?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자기들도 이제 대부분 육사를 간다는 건 국가 수호 그리고 군인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기본 베이직이 깔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인원들이 내가 육사를 나왔지만 나는 육사에서 4년간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게 배웠는데 지금 육사를 국민들의 바라보는 시선이 야 저렇게라면 나는 빨리 전역하는 거 사회로 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통계를 말씀드린 거는 이제 물론 이제 계엄 이전에 네네. 있었던 숫자들이긴 한데 이제 이거 같은 추세로 치면 여기에 이제 계엄이란 영향까지 겹치면 사실상 이제 더 늘어날 가능성을 무시할 수가 없겠네요. 무시할 수 없죠. 그러면 이미 벌써 2023년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요 기준으로 해서 120명이라고 하면은 이때 벌써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치명적인 숫자인데 네네. 여기서 만약에 혹시나 더 는다고 하면 이거 너무너무나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5년차 전역이 저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네. 저게 다 육사만이 아니고 이제 네네. 예를 들어 장기 중에 이제 뭐 하시는 인원들도 있기 때문에 음. 실질적으로 육사가 이번에 보니까 260명 중에 5년차 전역 지원자가 50명 정도 된대요. 그러면은 약 2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 심각한 거죠. 근데 여기 써주신 거 보니까 비육사 출신은 특정 병과가 아니면 이제 신청하면 거의 되는데 네, 그렇죠. 육사는 50명 신청해서 이제 21명이 뭐 올해 전역이 되는데 이게 또 뭐 감춰진 숫자가 있다. 이게 무슨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네. 전역을 희망하는 희망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전역 희망하지만 전역 지원서를 낸 사람도 있을 거고 내지 않은 사람도 있을 전역 지원은 하는데 못 낸 것도 있는 거고. 왜 그러냐면 전역을 얘기만 하면 네. 야 전역하지 마. 아, 그게 기다려. 내기 전에? 네. 이렇게 카트하는 인원들이 더 많았던 거죠. 그러면 두세 배는 실질적으로는 네. 두세 배는 더 많이 네. 전역을 신청하고 싶었으나 네. 결국은 감추고 그냥 넘어가는 숫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계엄으로 인해서 현재의 추세보다 오히려 더 심해질 어떤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막들 냈을 때 그 신청 사유가 뭐 어떻습니까, 대충? 신청 사유는 뭐 대부분 건강 문제, 뭐 가정사 그렇죠. 이런 거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실질적으로는 내가 네. 위에 전역 신청서를 내는데 네. 이런 문제로 난 복무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건 그렇죠. 우리가 이제 회사를 퇴사할 때도 뭔가 쓰죠. 개인 사정 네, 뭐 그런 식으로 쓰죠. 아니면 이직이라든가. 가정사 아니면 이직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직이라고도 못 쓰잖아요. 그냥 이 회사 못 다니겠어서 이렇게는 안 써. 네, 그렇게는 못 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가정사일 거예요. 네. 가정에 문제가 있다, 뭐 부모님들이 아픈데 뭐 돌봐줄 사람이 없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복무염증인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결국은 국민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네.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30년, 40년 헌신해도 네. 결국은 지금과 같은 이런 계엄에 뭐 연루가 돼서 그 선배들도 그렇고 네. 계속 육사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니 당연히 자기는 빨리 나가서 차라리 내가 다른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처우나 여건은 뭐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그렇죠.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뭐 6개 뭐 처우 개선에 관련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얘기 들어보면 뭐 국회에서 뭐 6개에 대한 처우 개선을 다 없앴다고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보면 국방부가 아예 안 올렸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번에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 뭐 추경으로 다시 넣겠다. 그러니까 지금 군은 다 알아요. 국방부도 거짓말쟁이고 정치인도 거짓말쟁인 거를 군인들은 다 알아요. 왜? 옛날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도. 근데 요즘은 휴대폰으로 그냥 바로바로 누가 정말로 예산 편성도 안 하고 올리지도 않았다. 근데 그 편성 전에는 대통령도 나와서 처우 개선 하겠다고 했어요. 처우 개선을 하겠다고 했으면 국방부 기관은 짜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예산심의위원회도 안 올렸으니까. 우리 지금 행정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보면 이제 유영호 의원실 자료인데 이것도 2025년에 무산된 이제 국방 예산 리스트를 보면 이 당직 근무비 인상액 883억 원, 군 장병 급식 단가 인상액 2,203억 원, 작전 훈련관 간부 급식비 695억 원, 이사 화물비 현실화 255억 원, 뭐 이렇게 좀 군 장병을 위해서 이제 인상 계약했던 금액들이 예, 모두 증액이 이제 무산된 거죠. 예, 근데 이런 비용은 좀 빨리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최우선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안종민 행정사님 모시고 계엄 그 이후 이미지가 추락해버린 특전사, 정보사 그리고 육사의 현 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행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